어제 하루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죠.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마는 곳곳에서는 불편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파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기자, 우선 오늘은 국민은행 전 영업점이 다시 정상 업무를 하는 거죠? 네, 오늘부터 전국의 국민은행 전 영업점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파업 전 전야제를 강행했던 노조는 어제 파업을 강행했고 오후 2시에 1차 파업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어제 파업은 일종의 경고성 하루짜리 파업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차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둔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돼 있고 노조는 설 연휴, 조합원 집단 휴가도 함께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19년 만에 파업이었는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갔었잖아요. 그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국민은행 영업점 몇 곳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인지 내방 고객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파업 소식을 미리 듣고 급한 업무를 미리 해결했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진 않은 고객들이 많았는데요. 또 요즘 은행 거래 상당수가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예상했던 만큼의 큰 혼란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지점 이곳저곳에서 불편이 좀 잇따랐는데요. 국민은행은 전 영업점 1000여 곳 중에서 400여 곳의 거점 점포, 즉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400여 곳의 점포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여의도의 한 지점은 거점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중에 30%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또 거점 점포가 아닌 지점으로 지정된 곳에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출근을 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국민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은 30% 정도고 최근 고객들의 은행 업무 중 80%가량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만큼 예상했던 만큼의 큰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파업은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고객층에게는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터뷰 한번 보시죠. 직원들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는 잘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못하니까 항상 창구로 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큰 혼란은 아니어도 그래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은 당연히 있었을 테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왜 파업을 벌였을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사안들도 좀 얽혀 있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한번 어떤 이유에서 파업을 벌이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과 임금 피크제 또 페이밴드 등 세 가지였습니다. 성과금의 경우에 사측은 300%, 사측은 250%, 노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300%를 요구했는데요. 허인 행장이 파업 하루 전에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성과급 300%를 약속했지만 노조 측은 이에 합의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파업까지 한 배경에 대해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페이밴드와 임금 피크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은행의 현행 임금 피크제를 보면 부장이나 지점장급들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 달에 이제 바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지만 팀장급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부터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은행이나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이나 팀장 구분 없이 만 56세에 해당하는 연도에 임금 피크제에 돌입하는데요. 사측은 굳이 이원화할 필요 없이 둘 다 만 56세로 연장하자는 입장이고요. 노조 측은 현행처럼 이원화하되 둘 다 각각 1년씩 늘려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페이밴드는 2014년부터 젊은 행원들을 중심으로 적용된 제도인데요. 일면 호봉 상한제로 승진을 못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사측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제 파업 이후에 여론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 불편을 겪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설 연휴 직전에 또 파업을 예고한 상태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 고객들의 심기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은행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이렇게 고객 불편이 불보듯 뻔한 파업에
나서야 했느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SNS에서는 아예 국민은행 계좌를 옮기겠다는 댓글들도 눈에 띌 정도입니다. 게다가 은행권에서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지금 감원 발언이 불고 있거든요. NH농협에 의해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대열에 합류하면서 연초에만 1000여 명 가량이 짐을 쌀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금을 더 달라 이러는 고액 연봉 은행원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정서에 밑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론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위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파업 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파업은 일부 영업점에서 혼란을 빚기는 했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은행 파업의 위력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건 이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은행 측에 따르면 최근 모든 은행 업무의 한 약 80%가량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거래가 확산된 만큼 온라인 이 뱅킹 시대가 파업 풍경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 노조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말에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 특성상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차 파업의 파장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